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폼을 완성하는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를 생성해서 이제 지정하는 문제 그렇게 이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이 세 문제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창구 정보를 조회하는 창구 정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창구 정보다라고 해서 지금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을 다음에 이제 화면과 지상에 따라서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창구 정보라는 이 폼이요. 이 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창구 정보라는 이 폼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폼의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 이 두 가지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관련된 그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이제 레코드 선택기라는 거는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탐색 단추다. 그러면 그 탐색 단추가 지금 얘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이 폼에 우리 이곳이요. 얘가 이제 우리 폼 선택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속성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때 이제 선택 유형이 폼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얘는 폼에다가 이제 설정하는 거니까 선택 유형이 폼으로 이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요거 이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폼에 대한 거 그런 것들 이제 변경을 시킬 때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곳에 레코드 선택기라는 게 있고 이곳에 탐색 단추라는 게 이곳에 있어요. 이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가 지금 예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둘 다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레코드 선택기를 표시할래? 아니요. 탐색 단추를 표시할래?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폼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까 이 앞에 레코드 선택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화면상에 안 나타나고요. 아래쪽에도 우리 이제 탐색 단추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표시가 되지 않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풀고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우리 이제 하이폼이 있대요. 하이폼 그러면 지금 이 폼을 보고 얘기하죠. 이 폼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txt 제품 코드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txt 제품명이다. txt 원자재, txt 단가하고 이렇게 이제 4개 컨트롤이 있대요. 이 4개 컨트롤들은 편집할 수 없도록 관련된 그 속성을 설정해라. 그때 포커스는 이제 이동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 txt 제품 코드가 이 위에 제품 코드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제품명이라는 그 제목도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단가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4칸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이 문제를 풀지 않았죠. 이 문제를 풀지 않았을 때 지금 이곳에 1이라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지울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제품명이요. 제품명도 전화기하고 써져 있는데 기에서 기라는 그 글자를 이렇게 이제 지울 수가 있죠. 그리고 원자재도 플라스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스라는 그 글자 이렇게 이제 삭제를 해보면 삭제가 된다고요. 단가도 55,000원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를 5,500원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경도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 4가지 그 컨트롤들은 편집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해보자고요. 요런 것도 이제 테스트한다고 실제 데이터를 막 지우거나 수정을 하거나 임의로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우리 이제 지금 여기 하이폼 그 안에 보게 되면 본문에 이렇게 이제 4개 그 필드가 있죠. 그러면 요 4개 컨트롤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컨트롤 얘를 이제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그 상태에서 우리 속성 시트에 보게 되면 여러 개 항목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 유형이 여러 항목 선택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 4개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우리가 이제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돼요. 데이터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우리 잠금이라고 있죠. 데이터를 수정을 못하게 잠궈 버릴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아니오로 되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잠궈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요 폼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폼 보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내가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 지우려고 딜리트 키를 막 눌렀더니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당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런 값들은 우리가 편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게 맞죠?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포커스, 커서는 이제 깜빡깜빡 거리죠? 포커스 이동은 이제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그 탭에 잠금 속성을 이제 설정한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풀고 확인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니까 하이폼에 기본 보기 그 속성을 그림과 같이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우리 거는 이 하이폼에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의 하이폼이 있을 때 이곳에는 여러 개 레코드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다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이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줄 거니까 하이폼 얘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 폼 선택기라 그랬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에 우리 이제 형식이라는 그 탭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기본 보기라고 있어요. 문제에서도 기본 보기 그 속성을 그림같이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얘가 지금 단일 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폼이 이제 실행됐을 때 하나의 레코드만 화면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연속해서 여러 개 레코드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보기를 연속 폼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변경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폼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까는 이 첫 번째 레코드만 보였었는데 연속 폼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니까 이 폼 크기에 맞게 여러 개 레코드가 연속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만큼 이제 맞게 문제를 다 푼 거죠. 그 다음에 창고 정보라는 그 폼이요. 그 폼에 폼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총개수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제목을 보니까 총 개수라고 써져 있고 그 뒤에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죠. 지금 얘가 우리 이제 txt 총 개수인 것 같아요. 그 컨트롤에는 우리 이제 창고별 제품 정보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그 쿼리를 이용해서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txt 창고명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우리 폼 머리글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곳에 택상자가 얘밖에 없죠. 이 컨트롤에 표시된 그 창고명과 동일한 그 레코드의 개수를 지금 여기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레코드의 개수를 이제 표시할 때 dcount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쿼리가 있죠. 쿼리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이 쿼리에는 레코드가 총 50개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이 폼에서 우리 이제 txt 창고명 이곳에 이제 부산 창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이 쿼리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창고명을 봤을 때 우리 이제 부산 창고가 지금 요만큼이 있고
동네 창고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 창고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죠. 그때 이 쿼리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이 창고명과 우리 폼에 들어있는 이 컨트롤이요.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구하라고 문제가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지금 우리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얘가 우리 이제 txt 창고명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요 컨트롤, 요 명을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속성 시트를 보니까 txt 창고명이 맞죠? 그리고 지금 요 컨트롤이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개수가 표시되게 만들어 줄 건데 그때 컨트롤의 이름이 txt 총 개수예요. txt 총 개수 요 컨트롤이 맞죠? 이곳에다가 이제 dcount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쿼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얘랑 그리고 이 쿼리에 들어있는 그 이제 창고명이랑 똑같은 거 그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XX에서는 D가 붙는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도메인 계산 함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 도메인 계산 함수는 우리 맨 앞에 D로 이제 시작해요. D로 시작하고 사용하는 그 형식이 다 똑같죠.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도메인 그거 이제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조건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도메인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자료를 찾아요. 그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이 인수의 dcount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만약에 이 위치에 썸이 써져 있었다. dsum이다. 그러면 이 도메인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이 인수로 지정한 그 데이터의 sum 합을 구해달라 그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도메인 계산 함수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메인 함수에서 맨 앞에 이제 인수를 찍어주면 되는데 이 인수로는 우리가 이제 필드 이름 아니면 컨트롤 명 아니면 상수값 아니면 또 다른 함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포함해서 이제 써줄 수가 있고 이곳 도메인 이 위치에는 우리가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어떤 곳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할 건지 그 테이블이나 쿼리의 이제 이름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창고별 제품 정보라는 이 쿼리를 이용하라 그랬죠. 요 사이사이 보니까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실제 이 쿼리 이름도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도메인 이름을 적을 때 똑같이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제 도메인 함수를 적을 때 우리가 인수가 됐든 도메인이 됐든 조건이 됐든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는 전부 다 쌍따옴표를 묶어서 싹 다 작성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는을 먼저 써주고요. dcount라고 이렇게 써주고 인수를 쓸 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 쓸 건데 우리는 창고명이 똑같은 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줄 거예요. 해서 여기다가 창고명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문제에서 창고별 제품 정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창고별 한 칸 띄고 제품 한 칸 띄고 정보하고 요 쿼리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조건도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 폼에 들어있는 이 컨트롤이요. 아까 우리가 이 컨트롤 명을 확인해 봤을 때 txt 창고명이었죠. 얘랑 우리 이제 이 쿼리에 들어있는 우리 이제 창고명이라는 그 필드 그거랑 이제 비교할 거라고요.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창고명은 이렇게 이제 써주고 txt 창고명과 똑같은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창고별 제품 정보라는 그 쿼리에 들어있는 창고명 이 필드를 가지고 개수를 이제 구해줘요. 그때 개수를 구하긴 구하는데 그때 조건은 뭐다? 우리 이 쿼리에 들어있는 그 창고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컨트롤이요. 이 컨트롤의 이름이 txt 창고명이죠. 해서 이 쿼리에 들어있는 이 필드랑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거랑 그거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창고명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dcount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작성한 거를 지금 여기 이제 이 컨트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대로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폰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곳에 부산 창고라고 써져 있고 그때 총 레코드의 개수가 몇 개다? 8개다. 그렇게 해서 8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폼에 들어있는 txt 창고명 이 컨트롤과 우리 이 쿼리요. 이 쿼리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이 쿼리에 들어있는 이 필드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서로 비교해서 똑같은 그 레코드의 개수를 구해서 지금처럼 8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dcount 이 함수를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썼는데 그때 맨 앞에다가 창고명이라고 제가 여기서 이 쿼리에 들어있는 필드명 얘를 이제 썼다고요. 근데 우리 이제 창고 위치가 됐든 창고 전화번호가 됐든 창고 코드가 됐든 생산 일자가 됐든 생산 양이 됐든 단가가 됐든 원자재가 됐든 제품명이 됐든 제품 코드가 됐든 요런 이제 다른 필드들 있죠. 그거를 요 위치에 써도 됩니다. 왜?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걸로 어떤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든 어차피 개수는 똑같이 이제 나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8하고 이렇게 나오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이요.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봐도 총 개수는 이제 8개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요 3번 문제 얘도 이제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러면 요 문제 우리 1번 문제 이제 싹 다 푼 거니까 요 폼은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 내역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제품 내역이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폼이 있죠. 얘를 이제 일단 실행시켜 볼게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조건부 서식 이제 설정할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이제 디자인 뽑기 클릭이요. 자,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생산 일자라는 그 필드의 값에 그 연도가 2022년 이전이고 그리고 생산량이 100 이하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의 글꼴을 기울인 꼴로 그리고 배경색을 이제 표준색 노랑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그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생산 일자의 연도가 2022년 이전이야? 이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고 생산량이 100 이하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물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이 나는데 중간에 이제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을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개의 컨트롤들이 있죠. 얘를 전부 다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때 얘를 전부 다 선택하는 그 방법은 요 앞에 눈금자가 있죠. 눈금자 앞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오른쪽 까만색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땅 하고 누르면 이 선상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이 한꺼번에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모든 컨트롤을 싹 다 이제 선택해 놓은 그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지금처럼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이라는 그 메뉴가 따로 있죠. 해서 서식이라는 메뉴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 컨트롤 서식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따로 있어요. 해서 조건부 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준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규칙도 없죠. 새로운 규칙을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새 규칙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다른 레코드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식을 이용해서 함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이제 해줘야 돼요. 해서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 사용 얘를 이제 선택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 우리가 식을 직접 쓸 거니까 여기서 이제 식이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이 뒤에다가 우리가 식을 직접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식을 쓸 때 우리 이제 생산 일자라는 그 필드에 그 값의 연도가 그랬어요.
그러면 생산 일자에는 연, 월, 일이 아까 다 들어있었고, 그리고 연도만 이제 추출해야 되니까 이 생산 일자를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필드명이요. 필드명은 생산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에서 연도만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얘가 2022년 이전이야?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죠. 그때 우리가 이제 짝거나 같다 2022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생산 일자에 대해서 조건을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생산량에 대한 그 조건도 이제 써줘야죠. 해서 요 뒤로 찾아가서 내가 지금 생산량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다. 그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100 이하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은 그 사이에 지금 이고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둘 다 이제 만족해야죠. 해서 그 end로 이제 묶어주면 되는데 end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xx에서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조건 end,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줘야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만 또 설명하고 지나가면 선생님 분명히 연도가 2022년 이전이라 그랬는데 그냥 짝다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질문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처럼 짝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맞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도 계속 질문하세요. 이렇게 이제 날짜가 나오고 2022년 이전인 거 찾아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2022년 이후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뜻 좀 보자고요. 국어사전에다가 이전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이후를 검색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읽어보면 기준이 되는 그때를 포함한다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도 기준이 되는 그때를 포함해서 그보다 앞이냐 그보다 뒤냐 그거예요. 해서 기준이 되는 그때를 전부 다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다라는 그 기호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이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그 조건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그대로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그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기울림꼴로 하래요. 기울림꼴이 지금 요 아이콘이죠.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배경색을 우리 이제 표준색 노랑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얘가 이제 배경색이고 얘가 이제 글자색이죠. 우리는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배경색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지금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우리 표준색 노랑이 맞죠? 해서 노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색깔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서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 그렇게 해서 미리 보여주죠.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이제 첫 번째 지상 얘는 이제 문제를 다 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의 그 값이 디스켓인 그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글꼴색은 이제 표준색 빨강 이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규칙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제품명이 디스켓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우리는 필드의 값을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식을 써서 제품명이 디스켓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쓸 거예요. 해서 요거를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이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에 들어있는 그 값이 디스켓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그대로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빨강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굵게가 지금 첫 번째 이 아이콘이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글자 색은 얘니까 요 색깔 얘를 이제 찍어주고 빨강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빨강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 조건부 서식이 전부 다 이제 작성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야죠. 그러면 이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된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생산 일자를 보니까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데 그때 연도만 보면 되죠. 얘는 2022년 이전인 거 그거 이제 찾아야 돼요. 얘는 생산 일자 연도가 안 맞죠. 그리고 얘도 안 맞고요. 그리고 얘도 안 맞고 그리고 얘도 전부 다 이제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바뀐 걸 보게 되면 연도가 전부 다 2022년 이전인 그 데이터가 맞죠. 그리고 생산량이 100 이하여야 돼요. 생산량을 보니까 지금 얘는 100 이하가 맞아요. 얘도 이제 100 이하가 맞지만 생산 연도에 대해서 그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식이 이제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서식 적용된 걸 보게 되면 생산량도 전부 다 이제 100 이하가 맞죠?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좀 보자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보니까 얘는 연도를 보니까 21년도예요. 2021년이니까 2022년 이전이 맞죠? 근데 얘는 서식이 안 바뀌었어요. 왜? 생산량이 100 이하예요? 아니죠. 아니니까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해서 첫 번째 조건부 서식 얘는 이제 확인했고요. 두 번째 거 이것도 이제 확인하자고요. 얘는 제품명이 디스켓이랑 똑같아? 그거 이제 하나의 조건이었죠. 해서 제품명을 보니까 디스켓인 것만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다고요. 그리고 디스켓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서식이 이제 적용이 안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놓고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풀 거 다 풀었으니까 얘도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버리고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조건부 서식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창고 정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일단은 창고 정보라는 이 폼 얘부터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고 이 폼에 보게 되면 보고서 보기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보고서 보기다라고 해서 지금 이 위에 단추가 있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 창고별 제품 정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그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는 그 보고서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 매크로 조건을 보니까 창고명 그 필드 값이 우리 이제 txt 창고명 이곳에 이제 표시된 그 내용과 동일한 그 정보만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 얘를 이제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보자고요. 이 보고서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이 보고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여의도 창고 것도 나오고요. 부산 창고다. 그리고 동네 창고다 하고 모든 창고명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서가 다 출력이 다 된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창고명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값이 txt 창고명 이곳에 이제 표시된 그 내용과 똑같은 그 정보만 표시하라 그랬죠. 우리 폼에 보게 되면 지금 요 컨트롤이요. 이 컨트롤 명이 우리 txt 창고 명이에요. 지금 이곳에 부산 창고라고 써져 있으니까 부산 창고 것만 이 보고서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잠깐 들어갈게요. 들어갔더니 지금 이곳에 창고명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곳에는 창고명이라는 그 필드 값이 이제 이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그 창고명이라는 그 필드 값이랑 우리 이제 폼에 보게 되면 지금 얘요. 지금 얘도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로 잠깐 열어볼게요. 디자인 보기 열어서 이 컨트롤을 찍어 보니까 txt 창고명이 맞죠? 해서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과 지금 우리 보고서에 우리 이제 창고명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의 값을 서로 이제 비교해서 똑같은 그 데이터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보고서 얘는 이제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지금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서 보기라는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창고별 제품 정보라는 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는 그 보고서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을 해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나서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 보고서가 열리게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매크로부터 만들자고요. 매크로를 만들 때는 우리 만들기라는 이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매크로 및 코드라고 있고 이곳에 매크로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우리는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열게끔 그렇게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주면 되죠. 우리가 열고자 하는 거는 지금 보고서를 열 거니까 여기서 새함수 추가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여기서 오픈 리포트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열어달라 그거죠. 그때 보고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보고서 이름은 우리 이제 창고별 제품 정보다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보기 형식이요. 이 보고서를 어떻게 열어라? 인쇄 미리 보기 그 형식으로 여는 이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해서 우리가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 이제 매크로를 작성할 때 매크로 조건이요. 지금 문제에서 필터 이름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어떤 특정 필터를 이제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where 조건문에다가 이제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where 조건문 이 뒤에 보게 되면 얘가 있어요. 얘가 우리 작성기예요. 요 작성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식 작성기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보고서에 들어있는 그 창고명이라는 그 필드랑 폼에 들어있는 txt 창고명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서로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된다고요. 해서 얘는 그냥 필드명이니까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여기다가 창고명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창고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는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요 컨트롤을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이제 매크로죠. 매크로에서 지금 이 보고서를 선택해 놨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필드명을 그냥 써준 거고 얘는 우리 이제 폼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폼 이름까지 싹 다 이제 다 써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요 뒤에 커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가 지금 2026년 상시 2회 문제를 풀고 있죠. 여기 앞에 더하기 표시가 있죠. 요 더하기 표시 요거 눌러주고 우리는 폼에서 이 컨트롤을 이제 가지고 오면 돼요. 해서 폼즈하고 되어 있는데 앞에 더하기가 표시되어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로드된 폼도 있고요. 모든 폼도 있습니다. 우리가 폼을 실행시켜 놓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로드된 폼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폼을 이제 실행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로드된 폼 얘는 이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든 폼 앞에 더하기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폼이 나왔죠. 우리는 지금 이 창고 정보라는 그 폼에 들어있는 txt 창고명 얘를 이제 가지고 올 거니까 창고 정보라는 그 폼 얘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이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이 이곳에 싹 다 이제 표시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txt 창고명 이 컨트롤 이름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 컨트롤 명이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이 컨트롤 명을 선택해주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 컨트롤 명을 내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앞에 자동으로 폼즈라고 써져 있고 폼 이름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해서 지금 이곳에 작성된 그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우리는 보고서 이름을 창고별 우리 제품 정보다. 이 보고서를 내가 찍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쓴 이 필드명은 우리 누구 거다? 보고서 거다. 이 보고서에 이 필드가 있다. 이 필드랑 창고 정보라는 그 폼에 txt 창고명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얘를 이제 따당 하고 더블 클릭했는데 이렇게 폼 이름이 자동으로 안 뜰 수도 있어요. 안 뜨면 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얘를 작성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그냥 폼즈라고 이렇게 쓰고 앞에다가 창고 정보다
이렇게 우리 이제 필드명을 쓰듯이 폼 이름을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돼요. 그때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느낌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그냥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건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창 모드하고 나와 있는데 창 모드를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없죠. 없으면 그냥 기본값 그냥 원래 써져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이 매크로는 그냥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돼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 보고서 보기 그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보고서 보기 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런 이름 썼을 때는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다 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내가 지금 방금 만든 그 매크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를 언제 실행시켜주면 돼요? 이 창고 정보라는 그 폼에 보고서 보기라는 그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보고서 보기라는 그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얘를 이제 땅 찍어서 우리 속성 시트를 보니까 CMD 보고서 이 컨트롤 명이 맞죠? 이제 이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벤트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요. 이곳에 보면 이제 온 클릭이라고 있죠? 여기서 요 삼각형이요. 삼각형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보고서 보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내가 만든 그 매크로 이름이 자동으로 뜬다고요. 얘만 이제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CMD 보고서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단추가 있다.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보고서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실행해달라. 그렇게 지정을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럼 이제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죠. 지금 이 컨트롤에 우리 이제 부산 창고라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보고서 보기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창고별 제품 정보라는 그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그 형식으로 열렸어요. 열렸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부산 창고의 데이터만 이렇게 보고서에 나타났죠.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는 모든 창고께 다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조건을 걸어줬기 때문에 부산 창고 거만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 그 형태로 이렇게 이제 열렸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도 밖에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보고서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이 폼도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순서대로 잘 풀어 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혼자서도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